네, 화요일마다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김지호 부대변인은 최고위원 출마해가지고 네. 바쁘시죠? 지금 약간 좀 피곤해 보이세요, 그렇죠? 9시 20분에 네. 후보 서류 등록했습니다. 아, 등록하셨어요. 와, 예.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후보 등록 축하드립니다. 14일이 컷오프인데 꼭 네. 통과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우리. 14일 계획에 컷오프 계획을 넣으시면 큰일이죠. 아. 14일 날 예선을 통과해야 저희가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네. 이제 최고위원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12명 중에 8명이 컷오프를 통과하니까. 네. 근데 당원들의 뜻이 이제 많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50%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당원들이 컷오프까지 네. 결정을 좀 내리는 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어떠세요? 뭐 기대하고 계시죠? 저는 뭐 열심히 뛰고 열심히. 있고 네. 뭐 경쟁하시는 분들도 다 쟁쟁하신 분들이라 사실 선거 과정에서 많이 배우고 네. 또 이렇게 중앙위원 선거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위원장님이나 단체장 국회의원분들 많이 만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좋은 선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래요. 아이돌 스케줄 아이돌 소화하고 스케줄. 계시더라고요. 이름표도 아이돌처럼 이렇게 달고 다니시니까. 네. 아직 김지호. 이름이 많이 안 알려져 있어서 음반 예. 하나 내면 됩니다, 이제. 트롯 가수로 왠지 느낌이 그쵸? 이미지가 트롯 가수 느낌. 민주당은 약간 전당대회가 네. 축제 분위기입니다. 축제 분위기.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후보들 간에 네. 뭐 경쟁이 치열하긴 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굉장히 축제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림픽처럼 축제 분위기 좋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지금 전당대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후보들 네, 선언하고 맞습니다. 있고. 지금 뭐 당대표가 네. 후보로 딱 한 분이 나왔어요. 그럴 수 굉장히 있어요. 강력하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다들 이슈가 될 거냐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보면 우리는 총선을 향해서 창당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네. 힘겹게 달려왔고 이제 자체 정비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네. 총선까지의 성적표를 음. 이제 전체 득표 이제 690만 이제 지지해 주신 분들도 네네. 감사하고 또 당원분들한테 우리 어때요? 지금까지 마음에 들게 잘 했어요?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어떤 평가를 받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출마하시나요? 강미정 대변인. 네? 최고위원 출마 이런 건. 아니 안에 계시는 당직자분들이 예. 저를 공격하려고 예. 강미정 대변인 당대표 출마 당대표 출마. 저는 이 당에서 조국 전 대표와 오래 있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네. 이제 다가오면 발걸음을 돌려서 예, 일거리가 늘어날까봐 이제 피해 다니고 있는데. 예, 마주칠 일들은 좀 줄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네. 두 당에서 지금 전당대회 시즌에 돌입했기 때문에 뭐 지켜보도록. 내일 또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네. 김두관 전 의원 출마 선언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점점 열기가 좀 뜨거워질 것 같아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현안으로 들어가서 어제 경북경찰청에서 최혜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예상했던 대로 임성근 전 사단장이 불송치돼서 이제 빠졌어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강미정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네. 먼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동훈 딸 입시비리 수사도 무혐의 처분을 해서 한번 공분을 산 적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이미지가 굳어진 것 같아요. 무혐의 내리기 전문. 근데 무혐의, 예. 어쨌든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이런 결론을 내린 부분에 있어서. 그래요. 네. 그리고 경찰도 사실 이제 수사 맞습니다. 결과 발표하면서 여기에 대해 책임도 져야 되고. 본인들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음. 아니면 윗선에 휘둘렸거나. 네. 이틀 전에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 묻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복붙. 지금 경북경찰청도 똑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네. 그래서 이거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결론이 똑같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랑 2명의 현장 간부만 네.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6명은 송치를 한 거예요. 어. 처음엔 8명이었거든요. 그중에 6명은 빼줘라. 2명만 수사해라 했는데 1명이 더 늘어서 9명 중에 6명은 송치, 3명은 불송치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저께 좀 씁쓸했던 게 뭐냐면 네. 진짜 부끄럽긴 했나 보다. 왜요? 그러니까 비공개로 그러니까 저희가 생중계를 발표를 할까 했겠죠. 했었는데 보니까 뭐 안 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생중계가. 백브리핑을 하는데 카메라를 네. 다 빼라는 공지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기자분들이 반발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부 공개로 전환해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발표라기보다는 설명회죠.
모델하우스 설명하듯. 그런 느낌이 드는.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란이 좀 있고, 자, 속보가 들어온 거 보니까 최상면 특검법 제2호구안 국무회의를 통과했네요. 오늘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이죠. 한덕수 총리 주재입니까? 네, 국무회의 통과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가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제2호권 국무회의 통과됐고 제2호권 행사, 그러니까 대통령 행사만 남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최혜병 특검법 다시 국회로 돌아온 상황이 됐습니다. 뭐 예. 국제통화에 능하신 분이니까 하와이에서도 전화로 네, 하와이에서 뭐 의사 표현하겠죠? 의사 표현도 하고 뭐 이게 다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이제 해외에서 네. 하는 상황이 됐는데, 자, 김지호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 결과 발표와 지금 최혜병 거부권 행사 최혜병 가능성. 순직 사건 수사 네. 외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지난 그 국회 최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네. 군대에서 속칭 인명사고가 났을 때 빼먹고 줄 없는 간부만 처벌받는다. 아, 그렇게 이러한 예. 정설이 정말 사실로 밝혀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경찰에서는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네.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좀 면죄부, 뭔가 좀 책임을 회피하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수사를 할 때 편향된 수사 정보, 수사 자료, 증거만 보고 판단하는 것, 또 그런 수사심의위원회에 편향된 정보만을 주고 판단하라 그러면 사실 그런 방향으로 얼마든지 경향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국민 정서,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경찰들도 아니 뭐 본인들이 정말 큰 테러범이나 조직폭력배 사회의 암적인 존재를 잡았을 때는 네. 항상 뭐 공개 브리핑하고 말이지 언론에 도배를 했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네. 그러면 이렇게 비공개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네. 수사가 미진하면 뭐 특검 요구를 내가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두 축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랑 경찰 수사인데 네. 경찰 수사에 지금 대통령실도 뭐 경찰 수사에 뭐 따르겠다 뭐 이런 분위기니까 경찰 수사를 좀 보고 이거는 특검으로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여론을 좀 만들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 수사 자체에 네. 또 부당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이것까지 향후 특검법이 또 발의된다면 추가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수사도 들여다봐야 지난 된다. 8월에 네. 그 경북경찰청 수사관과 해병대 그 수사관 간의 그 통화가 국민들께 공개가 됐었어요. 네. 울면서 죄도 없는 우리 박정훈 대령님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네.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음. 이거 구해야 된다. 그리고 억울한 장병의 죽음 진실을 밝혀야 된다. 네. 알았다고 서로 목소리로 충성하고 그랬는데도 경북경찰청은 이런 결과를 냈다면 네. 공수처가 보기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그동안에 수사했던 경험이 있는데 네. 수사 외압이 없었다는 생각 하겠습니까? 안에서 수사관들이 이런 분위기를 느끼는데 네. 결론을 이렇게 낸 거예요. 복부처럼. 그리고 그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어서 가지고 예. 왔습니다. 그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들 공정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요? 위원장인 조소영 교수가 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칼럼을 기재한 적이 있어요. 미리 이전에 이미 예.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던 분인 거죠. 그리고 심의위 위원 중에는 국민의힘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네, 구성이 이런데 예. 공정성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이 국민들이 수사심의 결과 좀 놀랐잖아요, 사실은. 근데 네. 그 내부 내용을 보니까 위원장 또 일부 위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네, 그리고 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도 지금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네. 수사심의위 규칙 제2조를 보면 사건 관계인은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과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네. 이 수사심의위를 개최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에 이걸 열어달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자체적으로 이게 뭡니까? 연 거예요.
아, 그냥 경북경찰청에서 판단해서 열었다. 네. 이겁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고발 사주 있고 민원 사주 있고 네. 다 사주가 있었지만 이건 한 사람이 없어요.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신청자가 아무도 없어요. 어허. 그러니까 대답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떤 근거로 수사심의위를 개최했는지 대답하셔야 될 거고요. 또 수사심의위 규칙 13조에 따르면 네.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이 버젓이 적혀 있는데 지금 네. 피의자 이용민 중령이랑 임성근 사당장 고발한 고발인에게 아하. 이거 개최된다는 통보 없었어요. 아. 왜 안 야, 알려줍니까? 이게 절차적으로 봐도 좀 문제가 있는 비판이 네.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도 따져봐야 된다. 따질 게 많네요. 이번 발표를 그러므로 봤더라도. 국민이 이 수사 예. 결과에 분노했지만 어쨌든 이 수사심의위 자체는 무효입니다. 무효다. 네. 라는 주장. 자, 이 국회에서 논의가 또 될 것 같고 특검 더 추가해야 된다는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아, 글쎄요. 이 최혜병 특검법이 거부권까지 행사가 되는 수순이고 뭐 하와이에 도착했다는 지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사진 보니까 꼼먹거리 하고 계시던데. 네. 네. 참 하와이에서 그러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진짜 지금 상황. 웃긴 거는 네. 항상 들고 가는 가방과 네. 현지에서 드는 가방이 다르다고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네. 사진에서 가방이 싹 잘려요. 그래요. 가방 사진이 가방 사진. 있으나 가방 사진 손잡이까지만 보입니다. 아, 처음에 공개된 사진 손잡이까지만 보이는데 또 지금 보니까 또 가방 든 들어가요? 사진도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있습니까? 네, 까만색 가방 든 사진도 있긴 합니다. 어. 네, 어쨌든 지금 국내 상황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국민들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이 130만 원 넘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거부권 행사한다? 글쎄요. 이 국민들의 분노가 커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사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증거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네. 본회의에서 그게 법사위로 넘어갔으니까요. 이런데 지금 검찰의 반응, 이원석 총장이 연일 뭐 비판하는 얘기를 했었고 거기다가 이재명 전 대표 부부를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으로 인해서 네. 소환하겠다 통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심지어 부대변인? 제가 요건 관련해서 네. 4월 11일 날 총선 끝나고 그 다음 날 수원지검으로부터 네.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동건은 사실 이 22년도에 그 경찰에서 수사를 했고 그래서 경찰에서 수백 곳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철저히 수사를 해서 그 배모 사무관만 죄가 있다 해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권익위에서 또 조사를 해가지고 네. 요걸 또 고발한 겁니다. 그 당시 권익위원장이 김홍일 김홍일. 전 뭐 위원장이었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제 권익위에서 기억에는. 또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사를 해서 네. 검찰에 바로 뭐 수사 의뢰든지 고발을 해가지고 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살려서 아, 조사를 한 후에 이거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는 정말 소환 통보까지 했다. 우리나라 검찰은 사실은 진짜 뭐 윤석열 정부의 흥신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선택과 생각하고요. 집중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예, 보이고 있네요. 진짜 뭐 이렇게 몇백 명씩 야당 대표, 야당 인사 수사하고 있는데 네. 정말 도둑놈들이랑 조직폭력배는 언제 잡나 싶어요. 예, 아마 일선 검사들이나 수사관들 힘들 거예요. 그래요? 뭐 상당한 수사 인력들을 지금 이렇게 투자해서 투자를 하고 해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막 네. 윤석열 정부가 무슨 실정을 저지를 때마다 겁이 납니다. 왜요? 실정을 저지르고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이재명 대표 압수수색, 소환, 기소, 이런 뭐 식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되다 보니까 이게 뭐 2년 동안 룰이었습니다. 인기 뭐 바이든 날리면 하면 뭐 이렇게 압수수색 들어오고 인기만 떨어지면 그냥 이재명 대표를 네. 괴롭히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무슨 정말 어떤 뇌물이나 뭐 부당한 행위를 했으면 저희 벌써 그냥 감옥 갔을 겁니다. 얼마나 그 깨끗하면은 진짜 뭐 4년 전에 먹은 업무 추진비 쌀국수 집에서 제가 이제 두 건 때문에 저를 불렀더라고요. 4년 전에. 예, 4년 전의 일. 2019년에 점심 때 예. 87,000원 쌀국수를 먹었는데
기억이 나냐? 사전에 아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먹는 것 같기도 검찰들 하고. 눈에 진물 날 거예요. 그거 아니, 일일이 다 영수증 8만 7천 원짜리 그럼 내가 뭐 혼자 먹을 일 없지 않냐? 쌀국수를 어떻게 8만 7천 원 가능하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뭐 간담회를 했겠죠. 간담회를 간담회에서 하고. 먹었을 것 같다. 기억이 잘 안 공적인 난다. 일을 했겠죠. 말했어요. 이제 그거를 네. 하나하나 그냥 막 검사들이 영수증 하나하나 다 조사해서 이게 맞냐 저게 틀리냐 기억 안 난다 그러면 네. 이거 수상한데? 그럼 검사들은 청계산 가서 250만 원씩 뭐 7, 8명이 네. 소고기를 먹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기만 먹었겠습니까? 술 먹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그 음주 혐의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업무 추진비 쪼개기 결제를 했는지 그다음에 본인들 근무지가 서초동인데 왜 성남 청계산 유원지 가서 저녁 때 자기들끼리 고기를 먹고 그 고기 먹은 사람들이 또 대통령 되고 법무부 장관 되고 그다음에 뭐 검사장 돼서 야당 대표를 수사하고 털고 이러는 게 이게 정말 공정하고 상식적인 일이냐 이거죠. 막 본인들은 특검을 안 받으려고 막 딩겁을 하잖아요. 뭐 벌써 두 번째 지금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불공정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좀 진짜 윤석열 정부 지금 하는 행태는 국가를 퇴행시키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정말 진짜 어떻게 이런 정부가 나왔죠? 소고기의 힘이죠. 소고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그동안 탈탈 털고 언제까지 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분리할 때 국면 전환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야라는 그런 비판을 해주셨고 강미정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 저는 일단 검찰은 네. 기소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는 탄핵 소추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국회에 있는 검찰이 기소할 권한입니다. 때마다 네. 국회에서 그거 기소 왜 해? 우리 거부한다. 이런 적 있습니까? 기소를 했는데 기소한 비율이 그대로 사건화되는 그 확률이 떨어지는 거지 무능한 기소들이었지만 기소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간섭한 적 있냐고요 국회에서. 그런데 왜 국회의 왜? 권한을 가지고 본인들이 뭔데 해라 마라. 국회의 권능 권한을 네. 이렇게 그리고 비판할 수가 이원석 있냐. 총장이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죠. 네. 검사는 탄핵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래서 헌법과 그 네. 경찰청법, 검찰청법 그걸 확실히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 탄핵만이 검사를 징계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 검찰의 여러 가지 비의 의혹에 있어서 네. 제대로 징계가 있었느냐 그게 아니고 징계를 안 받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가벼운 징계로 되다 보니까 국민들 눈에는 아니 검사는 정말 신인가 국민위에 있는 어떤 뭐 지배 계층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비판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받아들인 거다. 탄핵이라는 단어가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생각을 다 하고 계시지만 네. 사실은 그 직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을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 직무에서 빠지라고. 수사나 뭐 나중에 법적 처벌은 네. 다음에 받는 건데 왜 여기서 이렇게 발끈하냐는 거죠. 그리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소환해서 조사한다고 하잖아요.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다 수사 과정에서 회유 논란이 있어서 지금 기소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법카 유용 명목으로 그냥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또 나와봐, 한번 망신 당해봐. 예. 부부가 한번 다 같이 포토라인에 서면 아이고 부끄럽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인간 사냥. 네. 더도 인간 말고 사냥이다. 덜도 말고 인간 사냥입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 사냥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이랑 무관해요. 법카 유용 사건이랑 아무리 프레임 씌우려고 해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진짜 몇 차례씩 계속 포털라인에 서고 이러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왜 제대로 소환 조사도 안 받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비교가 되는 거고 또 검찰에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검사 탄핵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하던 검사들이 탄핵 대상이 이제 되고 증거 조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 거죠. 검찰이 검사가 4명뿐이 예.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2,000명이 넘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네. 그 나머지 검사들이 하고 재판 진행하면 되는 일이고 아, 예. 그럼 검사가 범죄를 저지르는 의혹이 있는데 국회에서 조사하겠다는데 그러면 검사라고 봐줘야 됩니까? 아. 떳떳하면 예. 국민 앞에 국회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혐의를 소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숨으려 그럴까요? 왜 이렇게 언론 앞에 안 나타나려 그러죠? 네. 네. 저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음지에서 정말 권력을 행사하고 한 개인에 대해서 네. 정말 피의 사실 공표라든지 어떤 기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국민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권력이 있어요. 네. 압수수색. 예? 압수수색. 아니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의 권한을 준 거는 신뢰해서 준 거잖아요. 한 개인에 대한 개인 정보를 줬더니 네. 그걸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보수 언론에 넘겨주고 그 비난하고 여론몰이 하려고 압수수색 준 거 아니잖아요. 네. 유무죄를 가리려고 검찰을 신뢰하니까 준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거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아예 그 핸드폰 압수수색 거부했어요. 핸드폰 번호 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네. 정말 공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과거에는 네.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 아. 괜히 그러겠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정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진술 조작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잡혀가는 걸 보니까 우리 아. 사회에서 어느 일정 부분에는 이렇게 국민이 준 권력을 네. 악으로 쓰는 사적 이익을 위해서 쓰는 또 개인이 아니요. 집단으로 네. 활용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구나. 법을 무기로. 예, 아주 이 사악한 집단을 우리가 국민들이 네. 용서하면 안 된다. 아. 끝까지 추적해야 된다. 본인들이 그렇게 떳떳하면 국민 앞에 나서서 네. 떳떳하게 밝히면 되는 일 아닙니까? 왜 이렇게 숨으려 그럴까요? 왜 이렇게 국회 등원한 이 출석하는 거를 그렇게 거부하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유- 근데 알 다 수 없다. 잊고 계실 수도 있는데 네. 윤 대통령이 후보이던 시절에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서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무죄 추정 원칙이 기본이라면서요. 나와서 확정적 중범죄자라뇨. 확정적 중범죄. 그리고 이원석 총장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사 네. 소환하는 건 통상적인 일이래요. 근데 통상적은 뭐냐면 특별하지 아니하고 예사로운 것, 예. 특별하지 아니하고 예사로운. 그러니까 늘 해왔던 대로 하는 거라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이원석 총장 답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수사하듯이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까? 네. 하하. 그래야 통상적인 거예요. 그런 모습은 안 보여주고 너무 이제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 살아있는 권력과 네. 야당 대표 사이에 비교가 된다. 이런 지적.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이제 판단할 겁니다. 어떻게 할지는 판단할 터인데 네.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사실은 이게 이제 배신의 정치 프레임 때문에 이제 한동훈 대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 1대3 구도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 문자가 등장하면서 원문까지 다 공개가 됐더라고요. 5개 문자가 다 공개가 됐는데 사과를 정말 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내용이 좀 많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저희도 원문 좀 띄워놨습니다. TV조선이 어제 보도하고 계속해서 보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 문자 쭉 읽어보시면 어떤 생각했는지 두 분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강미정 대변인 어떠셨습니까? 우선 네. 내가 마음을 먹었고 음. 사과를 해야 되겠다 싶었으면 사과는 진정성이에요. 네. 그리고 사과의 대상은 국민이에요. 그렇죠. 내가 사과함으로 해서 우리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우리 당이면 또 안 되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네. 또 더 크게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려워 사과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 전 비대위원장이랑 의논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럼 진정성 면에서는 0점입니다. 0점이다. 진정성 면에서는. 왜냐하면 빵점. 국민에게 정말 죄송하고 난 너무너무 하고 싶고 할 결정 내렸다. 언제가 좋을까요? 라든지 자기는 이미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 적절한 시기를 골라주세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과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면 역풍 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보면 얘기. 잘 짬짬이 마사지해서 국민들 앞에 죄송하다는 어떤 그런 연출을 하고 싶었는데 이 연출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총선 패배했던 거야.
이렇게 책임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묻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는 것은 진정성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서도 사과하면 되는 건데 그냥 결단 내서 사과하면 되지. 그것도 여당에서 막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남편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랑 상의를 해야죠. 이게 왜 문자가 유출되게 한동훈 위원장한테 보냅니까? 아 그래요.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문자를 보냈을 예. 때도 이 내용상 보면은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소통을 하게 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려는 그런 제안이 있었고 아 그래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본인이 예. 요 사과를 했을 때 뭔가 좀 명분상으로는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책임론,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사과를 해보니까 네. 별로 좋은 결과가 없더라. 지지율만 떨어지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결정해 주시면 내가 따르겠다. 아니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안 하겠다는 아니 느낌으로 이 좀 용산 볼 수가 있을 것 대통령실에 같기도 하고. 예. 정무수석, 예. 비서실장, 뭐 정무장관도 새로 신설한대잖아요. 예, 예. 그냥 김건희 여사를 정무장관 시키면 돼요.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왔다 갔다 하면서 텔레그램 보내면서 그런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또 검사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좀 거리를 두고 싶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일십을 했고 네. 요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이 또 경로를 해서 뭐 한동훈 위원장 사퇴한 해 만에 뭐 비서실장에 비서실장이 가서 와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보면 요 전단에 뭔가가 또 일이 있었고 네. 대통령이 경로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경로를 터뜨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뭐 전화를 하네 안 하네 이러고 일십을 한 거잖아요. 예. 자, 그럼 여기까지 사항이 끝났어요. 이 사항에 자꾸 국민의힘이나 평론가들이 뭐 2월 달, 뭐 1월 달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갔다. 아니 이거는 뭐냐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난 2년간 꾸준히 낮았어요. 그렇죠. 바이든 날리면 이태원 참사, 네. 그다음에 그 뭐 새만금 잼버리, 네. 부산 엑스포 그 결과가 중간 평가가 강서 보궐선거에서 대패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길 확률도 없었고 잠깐 착시로 올랐던 거는 뭐냐면 민주당이 그때 당시에 개혁 공천을 치러주면서 좀 상고가 있었잖아요. 네. 뭐 신당을 만든 세력도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분열됐기 때문에 잠시 지지율이 올라 보였던 거지 네. 국정 지지율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아하. 총선에서 이길 확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오른 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니타 냈다 너였으면 내가 이겼네 뭐가 이겼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이제 다 진 거 아닙니까?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후보로 나온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다 공동선대위원장이야. 그렇네요. 예. 예. 책임 있는 거기서 사람들이 뭐 와서 나경원은 자기는 붙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아니 공동선대위원장이 다른 사람은 안 도와주고 본인만 이기려고 이기적인 선거, 본인 선거만 챙겨놓고는 그것도 네. 자랑하고 다녀요. 아니 이번 당대표 선거가 사실 네. 세 명 다 책임이 큰 사람이 와서 지금 니 탓 내 탓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서 이 문자를 공개한 거는 누구냐 이거죠. 아니 둘이 대화를 나눴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정황상. 아니겠죠, 그러면 정황상은. 김건희 여사란 말이죠. 아하. 김건희 여사가 공개를 한 거예요. 이걸 예. 자기 이걸 나 이런 부당한 일 당했다. 이걸 그럼 캡처해서 누구한테 돌렸을 건데 정확하게 이 터진 시점이나 이런 걸 보면 당무 개입 아닙니까? 전당대회 개입이잖아요. 이 얘기를 한 건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낮은 자세로 한동훈 위원장하고 소통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굉장히 오만하고 거만한 자세로 일십을 하고 무시했다. 그러면 앞으로 당대표가 되면 당정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냐. 그래서 그걸 예, 한동훈이 뭐 당대표가 된다고 해도 3개월짜리 당대표다. 결국 버티지 못한다. 당정 관계는 파행으로 치닫고 네. 정말 국정이 마비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정무장관으로 임명했어요. 아니 그냥 뭐 복직 지명이니까 잡으시고, 장관은 지명이에요. 예, 예. 시켰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예. 청문회는 해야 되죠. 뭐 이런 대통령 이런 영부인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자
나온 뭐 시점, 뭐 의도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뭐 개입이다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 정작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문자만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또 합리적인 의심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한동훈 지금 후보가 이제 입장을 내놓은 걸 보면 나는 공사 구분을 뚜렷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게 답장을 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무 개입하려는 걸 내선에서 딱 끊었다예요. 그러면 공사 구분이 탁월한 한동훈 후보는 네. 공무원 신분으로 검찰 조사 받을 때 있죠. 27자리 휴대전화 비밀번호 왜 안 깠습니까? 공사 구분이 탁월해서 또 하나 더 물어보자면 네. 공사 구분이 뚜렷해서 검사 시절에 김건희 씨랑 300회가 넘는 카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까? 그때는 그렇네요. 되고 그때도 지금은 안 되는. 공직자였죠. 그때도. 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네.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현명한 아하. 공사 구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일단 다 공개하고 공개를 해야 된다? 카톡 내용 공개하든지 27자리 비밀번호 공개하든지 하면 공사 구분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 조국혁신당에서 인정을 인정하겠습니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이런 뭐 문자 보낸 거나 아니면은 뭐 전화를 했다는 그런 썰도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인데 우리가 선출한 사람이 아닌데 네. 공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의심을 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썰이 여러 가지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장관한테 연락을 했다니 이런 얘기를 박지원 의원이 또 하고 있던데 썰이 있다고. 네. 거기에 대해서도 참 국민들이 볼 때는 국정농단의 이런 모습이 계속 보여진다. 아,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아니냐 이런 비판도 야당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은 권한 없는 자가 네.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장 경계하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를 우리가 언제 선출직으로 뽑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데 김건희 여사는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녹취록, 최재형 목사와의 영상을 보면 항상 네. 대통령과 본인을 동일시해요. 내가 정권을 잡아봤더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권력을 잡으면 뭐 이런 식으로. 네, 항상 주어가.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아하. 아니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하고 여당과의 예. 관계에서 항상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 상식적으로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일들이 매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잡지 못하죠. 왜 바로잡지 못할까요? 결국은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네. 의혹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따끔하게 일벌백계 하면 네. 김건희 여사를 따를 것으로 추정되는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들이 대통령 어떤 의중을 그렇게 네. 확인되지도 않은 의중을 언론사에 단독으로 낼 수 있습니까? 과거에 보면은 그 우리 당의 양정철 네. 전 그 홍보 비서관하고 네. 박영선 총리서도 그래요. 다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혹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흘렸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아니,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죠? 그 상황. 익명에 숨어가지고 네. 그런 의중을 뭐 이렇게 언론에 알리고 또 책임도 안 지고.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한마디로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 아. 그런 걸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영부인으로서 예. 의전이라든지 그 할 역할, 영부인이 할 수 있는 역할만 한다면 누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여당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심지어 이렇게 서로 주고받은 문자까지 네. 정말 저는 그 국회의원 그 배현진. 배현진 의원이 네.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처음으로 예. 국회의원 간의 녹취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역사 처음이 있는 일이에요. 이철규 의원하고 그런데 아니 우리 그냥 퍼스트 레이드가 여당 대표하고 나는 그 대화를 전당대회 때 공개했다. 네.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박종진 당협위원장이라고 있어요. 네. 이분이 국민의힘 성관위원입니다. 아. 성관위원이 한동훈 위원장이 그 김건희 여사 문자 일십했다고 사퇴하라고 연판장 기자회견 하자고 전화를 돌렸다는 거잖아요. 여왕이에요, 뭐예요? 그것도 기가 막히거든요. 성관 의원이 선거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치르고 그런 사람을 잡아내야 될 사람이 그랬고 걸려서 사퇴서를 내니까 네. 당에서 그냥 주의 조치했습니다. 사퇴 반려하고. 이게 뭐 정당입니까?
아니 그럼 그냥 선관위원회 당직자나 네. 그리고 사항도 다른 후보 이렇게 네. 어떤 홍보하는 것도 아니에요. 비방하고 뭐 예. 끌어내리고 기자회견 이런 하는 거는 네거티브는 좀 악질적인 선거 행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선관위원이 했는데 사퇴를 반려하고 네. 결국은 그런 행위를 하라는 얘기거나 매한가지 아닙니까? 자, 참 이것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비단 국민의 전당대회로 축소해서 볼 게 아니라 이 사안 대통령의 배우자 자리에서 어떤 사안까지 얘기를 했었느냐 여기에 대해 국민들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 김건희 특검법 종합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국민은 너무나 궁금해. 진상이 규명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오늘 두 분 모셔놓고 길게 더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뒤에 또 순서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네요. 금방 가고 있습니다. 제가 두 분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못다한 얘기 더 이어서 하도록 하고 하나 더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짧게 저희가 오늘 제1차 그 토론회를 합니다. 8시에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이제 네. 1차 토론회고 제가 일부 사회를 봅니다. 사회를 보신다. 깨알 홍보. 네, 그리고 7일부터 이제 쭉 11일간 네. 저희가 이제 전국 투어를 하면서 간담회를 열거든요. 네. 그리고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네, 네. 주권당원의 아하. 네,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요. 깨알 홍보를 꼭 해야 될 것 오늘 같아서 토론회는 몇 시인가요? 오늘 8시요. 8시. 아, 저녁 8시. 저녁 8시. 아이고, 본방 사수할 분들 많이 감사합니다. 계시겠네요. 네. 자, 김지호 우리 최고위원 후보도 네. 열심히 뛰시고 꼭 좋은 소식 가지고 다음 주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마이 예. TV 네. 출신의 최고위원. 동생 같은 최고위원. 네. 좀 밀어 오마이 최고위원으로 오마이 불러줘. 최고위원으로. 오마이 팬들은 아이고. 하고 박종호 기자가 전화하면 항상 받고 30분 그렇죠. 이내에 콜백하는 최고위원. 박정호와 한 몸인 최고위원 꼭 밀어주십시오. 어떻게 같이 운동하시나요? 글쎄요, 제가 참 당황하시는데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김지호 우리 최고위원 후보가 열심히 좀 뛰고 있다. 그리고 네. 항상 사진 성인으로 네.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고 있다. 이거는 오마이TV 시청자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중립을 네. 지키는 거죠. 그렇죠. 마음으로 누굴 지지하더라도 네, 네. 딱 이렇게 하는 게 중립 지키는 거 저는 아니겠습니까?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마이의 편한 최고위원이다. 항상 부르면 엄청 오고 불편해하시는데요? 이것 좀 얘기해줘 하면 얘기할 수 있는 오마이 팬들이 네. 뭐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그러면 항상 모두 저는 시간이 많습니다. 오픈 다 네. 하고 예, 정보통이고 좋습니다. 네. 자, 결과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